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지금 이 시간이 될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뭐 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 아침에 물을 한 잔 먹고 화장실부터 갑니다. 가서 이제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을 먹고 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때 또 출근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루를 또 마감하고요. 또 직장에 이제 가셨던 분들은 어, 직장에 일이 마치고 나면은 집에 오시겠죠. 집에 오셔서 다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뭐 신문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TV를 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또 책도 좀 보고 주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했던 일들이 어제는 좀 달랐는가요? 어제는 어떤 하루를 보냈습니까? 또 지난 일주일은 또 어떻게 보내셨고요? 이제 한 달은 또 어떻게 보내면서 한 달이 갔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은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1년이 지나면 오늘과 다른 하루를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가 물은 이유는요. 거의 뭐 큰 변화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다 보면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는 뜻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이제 비슷하다면은 1년 후도 당연히 비슷하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 왜 그럴까요? 예. 내 생활 속에 루틴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루틴의 힘. 루틴은 영어죠. 그죠? 루틴은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게,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들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 어, 반복되는 일,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 보셨을 거예요. 그죠? 루틴의 힘. 예.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삶이 결국은 나를 만드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내일이 또 변화가 있었다면 좀 달라질 거고 또 그다음에 또 변화가 있었다면 좀 더 달라질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의 어떤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요. 뭐 한 달 후의 삶이냐, 1년 후의 삶이나 뭐 크게 바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틴은요. 현재의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변화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물론 내가 어떤 변화를 내 루틴 속에 포함시키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루틴, 그러니까 뭔가 변하고 싶은 건 맞으시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는 한 달 후에가 더 나은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현재의 삶에 뭔가 루틴의 속에다 뭐 변화의 요소를 집어넣어야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루틴 추가해야 될 일은 뭐냐? 지속하면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 일들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어제 뭐 1년 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 내가 했던 일을 지금도 그냥 똑같이 큰 변화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회사 출근했다가 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잠시 또 똑같은 일 하다가 드라마도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시쯤 돼서 또 자고 내일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또 하고 이런 일들이 열심히 사는 거일 수는 있어야죠. 예. 어쨌든 그것도 뭐 그냥 놀아서 되는 건 아니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또 열심히 해야 될 일도 또 있겠죠.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일들이 나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일인가에 퀘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무슨 일이 더 추가되면 내 루틴한 생활 속에 무엇이 더 추가되면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거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본사의 컨텐츠 활용하기, 그죠?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컨텐츠가 우리한테 제공됐을 때마다 보는 거. 두 번째, 드림시티 리딩 클럽
참여하는 거. 여기서 책을 읽는 미팅이죠. 그죠?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죠?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그 속에 어떤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또 아침 글을 올리고 A7070에 동참하기. 예. 이거는 바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70일 동안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 삶의 루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 습관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습관,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는요, 과거에 내가 더 나은 루틴을 갖다 추구하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금부터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예. 지속하면 더 나아지게 되는 일들을 그 속에 추가시켜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A7070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참여시켜서 성황리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모멘텀이 꼭 만들어지시기 바라고요. 아티방 참여하신 분들은 점점 더 이뻐지시는 거 눈으로 지금 보실 수 있죠. 피부도 좋아지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줌 미팅, 예,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 이게 결국은 나를 굉장히 더 발전되게 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구나 알게 되면요. 나도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조그만 미팅을 저기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하는 미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지시죠. 앞으로 더 나아진 삶을 살고 특히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일들은 우리 사업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하고 싶고 더 발전되게 하고 싶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더 성장시키게 하고 싶다면요. 이런 훌륭한 시스템 속에 내가 동참하고 내 파트너들을 동참시켜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요. 자동으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를 시간이 말해줄 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은 어제 했는 일이나 오늘 살았는 일이나 또 내일 살 일도 별 변화가 없다. 그럼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그러니까 아메 제품 애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루틴에 저는 추가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 사업을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과 같으냐면 우리 단조로운 우리 루틴한 생활 속에 비전을 추가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비전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존 루틴에 추가되는 비전이 뭐냐. 가성비 좋고 안전한 생필품을 소비하는 이런 게 하나 내 생활에 더 생활이 더 나아지죠. 가성비 좋은 제품 쓰고 안전한 제품 쓰니까 소비 생활이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수입도 만들어져요. 또 세 번째는 이걸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연결과 공유되면 사업도 가능해요. 이런 비전들이 아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가되는 거예요. 내 루틴에 비전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생활 속에 루틴으로 아미 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예, 이 결과가 뭐로 만들어져요? 자산소득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산소득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형성되게 되겠죠. 자산소득을 만들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바로 우리가 미래 준비도 자동적으로 되고 자유로운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미 사업을 하시는 게 결국 뭐냐? 루틴의 비전을 추구하는 일이고 그러면 이 비전을 추구하는 일들은 뭐냐? 우리 본사와 드림시티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많은 프로모션들 있죠.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참여하고 파트너를 참여시키는 그게 내 사업을 키우는 일이고 내 비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 속에 보면요. 비전의 힘이라는 책 속에 보면요. 몇 가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예.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철저하게 시간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다른 중요한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시간 관리를 잘 해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하기 싫을 때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취미가 아닌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취미생활로 아미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기 싫을 때도 이걸 해내야지 전문가 소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이게 감정에 휘둘리고 어떤 때는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할 수밖에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은요. 그 삶이 내 루틴에 들어와 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나 말하겠죠. 그죠? 예. 프로란 자신의 주변 또는 자기나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차원적인 노력과 윤리로 무장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프로는 매일 일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프로는 아픈 채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루틴의 힘이라는 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루틴의 힘 저것도요, 굉장히 베스트셀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틴에 잘 보십시오. 나의 지금 삶의 루틴이 뭔가. 오늘 제가 전체 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살았던 삶에 내가 어떤 부분이 나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 건가. 그런 게 내 루틴의 삶에 없다면요. 빨리 그걸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이거 잘 아시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 사사분명, 그죠? 여기에서 비분명, 그죠? 자산소득을 만드는 비사분면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시스템을 소유하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한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경영해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동소득에서 자산소득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꽃바구니 보시죠.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뭘 피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축하할 일입니다. 이 소득을 밖에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잘 못 갖져요. 그리고 뭐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많죠. 자본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도 필요 없이 아미 사업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비사분명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2020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 5월이죠. 2021년 5월에는 작년도, 즉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가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경비 등을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소득의 종류는요, 우리 소득세법 119조에 보면,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설정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왼쪽 편에 세 분면이 있는 거고요. 근로소득은요,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있는 소득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뭐 양도소득, 뭐 이런 거 누가 받아요? 부자들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는 의미는 부자의 반열에 글 속에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자, 소득의 특징을 좀 보자고요. 사업소득은요, 여러분이 그 사업소득이 뭐 작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보니까 한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 됐다고 칩시다. 4천만 원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뭐든 책도 사봐야 되고 또 이동을 하려면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또 차도 사야 되고 그죠? 또 노트북도 하나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들을 다 빼고 예를 들어 4천만 원 소득이 있었는데 차도 한 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도 한 개 사고 한 대 샀고 또 뭐 노트북도 한 개 샀고 뭐도 사고 뭐도 사니까 4천만 원 수입 발생했는데 거기서 실제 내가 남는 수입은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소득은 뭐냐면 진짜 수입은요 200만 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소득은요, 내가 총 수입해서 내가 쓴 비용들 다 뺀 그게 실질적으로 내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인세소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이런 퇴직소득 이런 거는 뭘까요? 여러분이 월급 이렇게 한 달에 예를 들어 뭐 한 3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수입 사실 맞습니까?
그 수입을 타와서 여러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죠. 애들도 학자금 줘야 되죠. 애들 학비도 돼야 돼요. 가외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뭐 등등등등 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빼준다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그게 다 세금의 과세 표준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이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사업소득은 한마디로 부자들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나 보통 이런 건 보통 사람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재산 증식에 유리한 방식은 둘 중에 어느 걸까요? 한번 보세요. 1번, 수입 총액에 대해 세금부터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생활하고 저축하는 방식 1번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수입 총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경비를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게 우리 재산 증식에 유리한 방식일까요? 수입에 비례해서 어떤 소득이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2번이죠. 그죠? 예. 수익 금액에서 경비 다 빼고 난 뒤에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세금 내는 거. 그게 100만 원 남으면 100만 원에 대해 세금 내고,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썼다. 그럼 세금 낼 거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사업소득인 거예요. 자, 어떤 소득을 통해서 재산을 더 빨리 늘릴 수 있을까요? 1번, 2번 중에. 예, 당연히 2번입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주변에 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죠? 예. 항상 쪼들리고 힘들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업할 때는요,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이 잡히고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왜? 자산소득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예. 자, 암의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특징이 그렇죠. 예, 사업소득이고, 뭐냐, 부자들이 주로 하는 주 수입은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세소득의 성격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상속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소득은 또 특별하게 뭔가, 유형의 물질들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도 없죠. 그죠? 예. 형태는 어떻습니까? 예.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재경비 다 빼고 남는 걸 있을 때 세금이 내고, 그죠? 예. 그게 이게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들의 소득원을 여러분이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여러분이 세무관청으로부터 뭔가를 통지서를 받다 가면요. 그건 이제부터 이제 비로소 부자들의 소득원이 추가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금 문제는요. 여러분이 공부만 조금 하시고 알게 되면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부분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기 왼쪽에 두 가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보면은 시간과 수입을 항상 맞붙는 거예요. 그죠? 이런 수입을 갖는 사람이 시스템으로부터 수입이 창출되는 B사 분면과 I사 분면으로 빨리 이동하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예. 자산 수입이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요. 뭔가 좀 풍족해집니다.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고, 그죠? 예? 돈도 좀 조금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어울릴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게 뭐냐? 자유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 사업을 하시면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내 루틴 속에 나를 점점 나아지는 어떤 요소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시간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4차 혁명 시대 이때는 뭐 로봇가 인간을 대체하고 어떻고 막 직업이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생필품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 비즈니스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비즈니스가 계속되면 자산소득은 계속 축적되고, 그게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게 아메이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세부 내용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요. 뭔가 내가 경비선 거를 갖다 하나하나 장부에 적어놨다가 신고하는 방법이고, 그걸, 어, 그걸 적지 않는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요. 여기 밑에 보면 기준경비율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라는 게 있죠.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세무서에서
우리의 소득을 보고는 소득이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미리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제 리더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5월 말일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우편 봉투를 열어보면은 귀하께서는 뭐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이런 거 할 때 이의가 없으면은 뭐 그저 봉투를 동의서에 뭐 사인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마 아니면은 동의하시면은 안 보내도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 경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굳이 뭐 신고를 안 해도 뭐 현재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신고를 할 거고, 그리고 세금도 뭐 낼 거는 조금 내든지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뭐 이렇게 통지된 대로 그냥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뒤끝이 없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통지서를 받으신 분 중에 환급이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환급 받으면 난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대로 그냥 그걸로 신고하고 마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요,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기준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이고, 그 밑에는 단순경비율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수치는 알 필요 없고, 세무서에서 이런 게 통지가 됐다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기장에 의한 신고 방법. 이거는 이제 자기가 경비 쓴 거, 이렇게 쓴 거를 갖다가 다 적어서 세무서에 같이 신고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신고 방법이 있어요. 복식부기 신고라는 게 있고 간편장부. 그러니까 복식부기는 조금 복잡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 간편장부는 아주 간단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방법. 그건 왜 어떤 기준에 달라지냐면, 여러분이 그 사업소득이 연수입이 7,500만 원 이상, 암해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암해사업이 연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무조건 복식부기 기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7,500만 원 미만, 예, 7,500만 원 밑으로는 간편장부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신고하시는 둘 중에 알아서 하시면 된다네. 그러면 간편장부는 어떤 데 하느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세무서로 이렇게 신고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나는 이번에 실제로 사업을 처음 이렇게 하고, 또 특히 또 이번 회계연도에는 열심히 막 사업을 알리려고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도 훨씬 더 많이 쓰고, 밖에 나가서 식사도 외식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있었다는. 그래서 나는 실제 이번에는 수입이 아메이 사업에서 그런 소득이 생겼더라도 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 거의 다 재투자한 거나 다름이 없어. 예를 들어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인데 만약에 기준경비나 단순경비율로 세무서에서 우편물로 받은 게 세금을 얼마라도 내십시오라는 걸로 해갖고 나오면은 금액이 어떤 금액인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이 내는 걸로 나온다면요, 굳이 내실 필요 없이 조금 수고를 더 곁들이면서 간편장부를 신고를 하면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간편장부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수익 금액에 따라서 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수익 금액은요, 거기에 이제 신고하는 우리가 이제 ABO 텍스에 들어가 보면 뒤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신고 방법을 뭐로 할 거냐는요, 2020 회계년도에 여러분 지금 수입이 지금 발생된 거 있죠.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발생된 그 수익금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2020년 신고는 2019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아메이에서 제공한 사이트 abotx.co.kr에 들어가면 그게 그 내용이 첫 번째 장에 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뭐 금액이 내가 2019년에 얼마 했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거기에 다 딱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신고 방법을 거기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했다 이러면요, 세공제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잘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딱 맞게 좀 신고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업종별로 이제 전체 세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밑에 부분에 해당돼서 겁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요거 이제 한마디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보십시오. 수입이 우리 아메이를 통해서 얻은 사업 소득이 2,400만 원, 4,800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2,400만 원 미만은 단순 경비율,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상에서 7,500만 원 미만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는요, 7,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7,5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500만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순 경비율로 하셔도 되고 기준 경비율로 하셔도 되고 간편장부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추천하는 걸 잘 봐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세율표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기 보시죠. www.abotx.co.kr에 접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원가입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회원가입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 일반 뭐 네이버나 어디나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나 그 회원가입할 때하고 똑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여기는 김세중 리더의 그 어, 회원 번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중 리더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이 딱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회원가입에서 로그인이 돼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두 번째 장이 이겁니다. 거기에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조회 서비스라는 게 위에 있습니다. 빨간 걸로 된. 거기를 누르시면요.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밑에 명세서 조회에 보면 소득 증명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기간 설정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기간 설정을 한 후에 검색하고 누르면요. 여러분이 내 2020년도에 내가 총 소득이 얼마고 소득에서 소득세를 얼마 떼고 주민세를 얼마 떼고 이런 내용이 그 밑에 다 나와요. 제일 밑에 합계액을 보는 거예요. 이걸 왜 제일 먼저 조회해 보냐 하면요. 여러분이 작년에 소득이 얼마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세금을 얼마나 원천 징수됐느냐. 아메에서 우리한테 수당을 우리한테 나눠줄 때, 통장을 얻어줄 때 세금을 이렇게 공제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공제됐을 때 그 세금이 얼마나 공제됐는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때 있잖아요. 환급. 돈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낸 게 있는 분이 돌려받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거 후원수당 조회를 해서 소득정보원에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세금을 낸 게 1년에 10만 원 냈더라, 예를 들어. 그러면요, 다 돌려받으면 10만 원인 겁니다. 10만 원 내가 세금을 냈는데 20만 원 돌려주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10만 원 중에 여러분 10만 원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9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간편장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얼마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를 냈는가를 알기 위해서 후원수당 조회를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증명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소득증명은 나왔죠. 여기서 기간을 2020년 1월, 2020년 12월 이렇게 딱 안에 쳐놓고 검색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죠? 예. 딱 누르고 그다음에는 누르고 나서 이제 소득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경비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건 간편장부를 하시는 분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장부 관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마이 장부 등록 있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내가 경비 선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까지 미리 써놓으시면 잘 없죠. 지금까지 했던 거를 연간 월 이렇게 매월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내시고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모아 놓으신 거 있으면 거기다가 딱딱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마이 장부 등록을 탁 클릭하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요. 왼쪽 편에 그 화살표 있죠. 마이 장부 등록 왼쪽 편에 거기 날짜를 2021년 5월 10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20년 1월 뭐 5일, 1월 8일, 1월 19일, 20일 이래 하고 또 2월 달 넘어가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바꿔가면서 거래 내용, 계정 과목은 뭐예요? 교통비, 계정 과목 클릭 거기 돼 있죠. 거기 보면 날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요. 바로 거기 뜹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왼쪽에 보십시오. 그 접대비, 예, 뭐 회식 비용을 썼냐, 경조사비를 썼냐, 기타 비용에 뭐 자료 책 같은 걸 구입했느냐, 교육 관련 식대, 교육비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자동으로 탁 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했는가, 뭐 이마트에 가서 뭐를 샀다, 아니면 홈플러스 가서 뭘 샀다, 문구점에 가서 뭘 샀다 그러면 그런 거 거래처 집어넣고 금액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난 뒤에 저장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장부를 다 등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한 후에,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넣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도대체 얼마를 넣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마이 장부 관리라는 데 들어가서 장부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조회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했을 거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집어넣고 검색을 딱 누르면요. 쫙 이제 내가 집어넣었던 게 지금까지 어떤 교통비도 쏘고 뭐도 쏘고 뭐도 쏘고 밥도 먹고 했는 걸 쫙 다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찾아 장부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위에 보십시오. 2020년 부분에 지금은 다 000으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장부를 갖다 거기서 경비를 집어넣었다면은 그 필요 경비 무슨 경비 이렇게 해서 다 거기 있어서 난이 맞춰져서 나와서 제일 아래 부분에 납부세액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화살표 돼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뭐 5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다면 5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경비 썼는 거를 다 감안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5만 5천 원을 내야 됩니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7만 원 이렇게 됐다면요. 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조회해 봐야지. 아, 내가 환급받을 수 있구나. 아니면은 더 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뭐 장부를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고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부 관리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결과를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조회해서 만약에 납부세액이 뭐 환급을 갖다가 뭐 15만 원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정도에서 뭐 신고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서 해버리면요. 이게 신고하기를 누르는 순간 어디로 연결되냐면 홈택스라는 게 연결돼서 자동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에 신고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우리가 세무 신고를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메이에서 이 사이트를 아메이에서 독자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떻게 아메이라는 로고가 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www.abotax.co.kr 이렇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메이 회원들은 누구나 다 이걸 활용해서 그 어렵다는 뭐 세무신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 충분히 설명이 안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저한테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자, Q&A 좀 한번 볼게요. 암의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라든가 무슨 다른 임대소득, 기타 이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같이 합해서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신용카드 쓰면 소득공제 해주죠. 그렇지. 하지만 사업소득 할 때는 신용카드 썼다고 해서 소득공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샀다, 컴퓨터를 샀다, 이런 것들은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 컴퓨터를 100만 원짜리 샀다. 100만 원짜리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5만 원씩 매달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한꺼번에 100만 원, 여기 보면 고정사는 구입 시 100만 원 이하는 직접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100만 원 정도 이하는 한꺼번에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누어서 처리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100만 원이 넘는 차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2천만 원 줘서 샀다. 2천만 원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되고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5년 5로 나누어서 매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취득 금액은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하면 되고, 중고차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약서 썼다면 계약서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상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요, 광고 선전비, 접대비, 교통비, 자동차세, 보험료, 그죠? 통신비, 주유비, 수리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여기는 그 항목들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되고요. 단 주의할 건요. 누구를 접대했다 이런 거는 잘 없으시겠지만은 이거는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빙을 받는데요. 대부분 요즘은 신용카드 쓰시죠. 예, 그래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 받든지 이런 걸로 해야 되고요.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은요. 3만 원까지만 정빙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경조사비도 하시죠. 어떤 누구 축의금 내고 부의금 내고 이럴 때는요. 그죠? 건당 2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신고는 언제까지라고요? 예. 2021년 5월 31일까지 이달 말까지입니다. 당일날 닥쳐서 하시면요. 굉장히 세무서가 복잡하고 또 그다음에 ABO택스 접속하면요. 너무너무도 로드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아메이 사업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돋보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양질의 생필품을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우리 좋은 물을 먹는 게 사업이죠. 그죠? 예.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또 마실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하면 되고, 우리가 면역이 필요하신가 건강보조식품도 우리가 먹고, 이게 먹는 게 사업이고, 또 요즘 뭐 다이어트는 그냥 일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좋은 바디키라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죠? 예. 우리 검증된 아티스트리 화장품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사람을 잘 또 안 만나고 온라인 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아미몰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소비가 PV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캐시백을 받고, 그리고 또 유리한 소비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이게 바로 비즈니스 연결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일, 또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일, 바로 이게 우리 아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이 지금 어떤 리더분에 따라서는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럴 때는 내 사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는요, 루틴의 힘을 좀 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아미에서 A70710 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을 미처 못한 거, 또 생각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가 되고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일을 아메에서 다 이런 것들을 갖추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길이 결국 뭐냐? 내 사업을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루틴한 일상의 삶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집어넣느냐. 이게 귀찮고 힘들고 이게 안 하시면요, 다른 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몰라도 아미 사업으로 성장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미 사업에서 성장하시고 싶다. 꼭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통해서 시스템이 결국은 뭘 경영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자산소득일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소득세 신고 잘 하시고요. 또 사업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